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이 아주 가득 차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코너 터닝 큐브라는 게 어떤 것이며 간단하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코너 터닝 큐브 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 제 나름의 기준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한번 이번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코너 터닝, 그러니까 특수 큐브에 관심은 있고, 평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 333이나 444 이렇게 면 페이스 터닝 큐브 말고 난 좀 색다른 거 하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너 터닝 큐브라는 게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반 우리 333인데 이게 조각 이름이 센터, 그 다음에 센터 옆에 붙어 있는 얘네를 엣지, 그 다음에 구석탱이 얘네를 코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333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큐브들이 대부분은 페이스 터닝, 겉면이 도는 면 회전 큐브죠. 대부분은 면 회전 큐브인데 코너 터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코너 조각이 도는 거예요. 333 기준으로 코너가 귀탱이 있는 조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너 조각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그래서 그걸 코너 터닝 큐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 터닝 큐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 스큐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큐브가 코너 터닝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대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세계대회 공식 종목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연구도 활발하게 되어 있고 세계대회에서 선수들이 꾸준하게 또 아직까지도 새로운 해법을 개발하고 있는 좋은 큐브죠. 그래서 이 코너 터닝 큐브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스큐브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큐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바퀴 코너가 이 코너를 중심으로 돌 때 센터가 3개가 돌고 그 다음에 코너가 3개가 같이 돌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페이스 터닝 큐브만 하시다가 스큐브를 처음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푸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스큐브가 코너 터닝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레디 큐브라는 거거든요. 레디 큐브라는 건데 얘도 똑같이 코너 터닝 큐브예요. 생긴 거는 언뜻 보면은 정육면체니까 333처럼 비슷하지만 요 코너 조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지금 얘는 이게 코너거든요. 코너가 4개가 있죠. 코너가 4개가 있어요. 이거는 동일한데 지금 보시면 얘는 센터 조각이 있고 엣지가 없죠. 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없고 엣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코너를 먼저 맞추고, 기본적으로 코너 터닝은 다 비슷해요. 코너를 맞추고 나서 나머지 조각들을 맞추는데, 코너를 맞추고 나서 센터를 맞춘다면 얘는 코너를 맞추고 엣지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큐브는 코너 터닝 큐브를 하심에 있어서 정말 왕기초라고 하실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큐브, 레디 큐브는 가격이 꽤 있어요. 난이도는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쉬운데 가격이 꽤 있어서 혹시 내가 코너 터닝 큐브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요거는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영상 말미에 이 큐브 해법도 간단하게 올리려고 하는데, X자 공식 이렇게 기본적인 이 X자 공식의 그 개념을 배우기 좋은 큐브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큐브는 이 렉스 큐브라는 거예요. 렉스 큐브라는 건데 지금 이 렉스 큐브도 코너 터닝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코너가 돌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이제 항상 스큐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코너 터닝 큐브인데 코너 조각이 없어요. 그죠? 코너 조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코너 조각이 있고 없고가 난이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코너 조각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코너 조각은 이 방향성을 갖고, 이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노란 면이 여기를 보고 있는지 여기를 보고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이도를 높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코너 조각이 없습니다. 큰 차이점이고, 대신에 이 스큐브에 없는 엣지가 있죠. 그죠?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센터 조각이 얘는 지금 이제 갈라져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센터를 갖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센터가 있으면 이 센터 조각이 이렇게 날개처럼 또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날개와 센터 조각이 따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스 큐브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렉스 큐브를 약간
비공인 공식 대회처럼, 그러니까 공식 대회, 세계 대회는 종목은 없지만 이것도 해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스피드 솔빙처럼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해법은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해법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초급자용, 중급자용, 그 다음에 상급자용 그 해법 영상도 제가 따로 한번 제가 개발을 해서 영상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렉스 큐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께 추천드려요. 정말 재미있고, 제가 향후 제가 소개시켜드릴 모든 코너 터닝 큐브의 가장 기본이 다 들어있어요.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그 조각들이 있는 이것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코너 터닝 큐브에서 이제 좀 더 상급자로 넘어가시기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또 코너 조각은 없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고, 그래서 코너 터닝 큐브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렉스 큐브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큐브는 마스터스 큐브라는 건데요. 이제 이름 자체가 스큐브가 붙었죠. 얘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코너 조각 4개, 여기 코너 조각 4개, 그리고 원래 가운데가 센터가 엣지가 없잖아요. 얘는 엣지가 없고 센터가 꽉 차 있죠. 그리고 코너가 맞닿아 있는데, 얘는 코너 조각들이 좀 조그맣게 이렇게 코너가 벌어져 있으면서 가운데 센터 부분은 이렇게 넓어졌죠. 넓어지면서 엣지 조각도 존재하고요, 센터 조각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날개 부분, 꽃잎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스 큐브는요, 얘랑 합쳐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이렇게 합체가 된 거예요. 이 두 큐브가. 두 큐브가 합체돼서 이 마스터스 큐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나는 이제 뭐 큐브를 여러 개 구매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마스터스 큐브를 한 번에 바로 도전하시는 것도 좋아요. 얘를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대신에 얘를 아무것도 내가 코너 토닝 큐브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스터스 큐브를 맞춘다라고 하면 난이도는 굉장히 꽤 있습니다. 제가 중급자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스큐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너 터닝의 개념이 잡힌 분들한테는 이걸 무공식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도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특히 렉스 큐브를 하실 수 있으면 얘는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코너 조각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이것저것 고민하시다 보면은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얘를 해본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 무공식으로 바로 푸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만큼 적당하게 난이도도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마스터스 큐브를 기본적으로 기존에 제가 이걸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3-4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렉스 큐브 또 해법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 그 다음에 앨리스 큐브 이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앨리스 큐브 또 해법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를 또 추가해서 제가 이거 큐브 푸는 방법만 하더라도 한 7-8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특수 큐브로서는 굉장히 큰 매력이고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터스 큐브는 반드시 제가 진짜 코너 토닝 큐브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추천드리는 큐브고, 사실 이 정도까지만 즐기실 수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스 큐브가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큐브, 이제 마스터스 큐브는요, 이게 회전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큐브랑 똑같죠. 코너 하나에 코너 3개, 코너 중심은 코너 3개가 도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걸 딥컷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엣지가 얘는 엣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2개만 딸리는 거를 엣지가 이렇게 해서 4개를 동시에 다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총 층이 이렇게 3개가 구분이 됩니다. 모든 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스 큐브는 란난이라는 회사의 제품 거예요. 란난. 제가 이 회사명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특수 큐브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특징이 있는, 특히 마스터스 큐브 같은 거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란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얀이라는 회사의 거의 제품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층이 3개인 건 똑같아요. 층이 3개인 건 똑같은데, 란난 제품은 어느 층에서라도 다 이렇게 돕니다. 다 똑같이 돌아요. 좌우대칭으로 다 똑같이 돕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얀 거를 혹시 사시게 되면은, 다얀 거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한쪽,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층에서는 이렇게 도는 반면에 요 위쪽 부분에서는요, 얘가 여기서 잘려요. 요렇게 잘립니다. 층이. 그러니까 회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다음에 이제 미리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프로페서스 큐브라고 해서 다얀 제품의 마스터스 큐브의 다음 제품, 그러니까 층이 444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잘려요.
이렇게 지금 마스터스 큐브로 따지면은 여기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있는 만큼 해법적으로도 차이는 있지만 혹시라도 둘 다 구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란란 제품을 소개시켜 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회전면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만큼 해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전체 코너 토닝 큐브에서 가장 추천드린 제품은 바로 이 마스터스 큐브, 란란의 마스터스 큐브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한번 구매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이제 스큐브에서 하나씩 층이 생기는 거예요. 스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큐브로 보면 2 큐브랑 비슷하죠. 층이 두 개밖에 없어요. 회전면이 이렇게 2라면 이 마스터스 큐브는 33이었죠. 333이랑 비슷합니다. 층이 3개죠. 그럼 여기에서 층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층이 4개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은 엘리트 스큐브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품이요, MF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다른 거 검색하셔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제품, 아까 다이안 제품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요. 아예 아까 다이안 제품 같은 경우 프로페서 스큐브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엘리트 스큐브라고 부르고요. 요거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색깔을 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보시면 구조가 기본적으로 코너 4개 똑같아요. 센터 하나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잘린 거잖아요. 이렇게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잘린 거예요. 엣지랑 날개가 잘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엣지 부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엣지거든요. 여기도 엣지가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은데 엣지가 4조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엣지 조각을 페어링 하는데 당연히 굉장한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재미가 있고, 또 가운데 이 네모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네모가 또 반으로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네모 부분부터 페어링하는데 굉장한 재미가 있고,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난이도는요, 결코 쉽지 않고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코너 토닝 큐브를 예를 스큐브 정도는 해봤다. 스큐브 정도는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마스터스 큐브도 안 해보고 얘를 무공식으로 푼다?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고 내가 마스터스 큐브까지는 완전히 마스터를 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걸 안다 라고 하더라도 이 큐브를 푸는 건 또 다른 의미예요. 왜냐면은 코너 맞추고 센터 맞추고 이 부분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마스터스 큐브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얘는 가능하신데 문제는 이 엣지 부분이에요. 이 엣지 4조각을 모으는 게 굉장한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느 느낌이냐면 어느 정도 내가 333, 444 정도 했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좀 그냥 666, 77로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난 좀 어려운 특수 큐브를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이지 시리즈라든가 뭐 바구아라든가 뭐 이런 큐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하다라는 거. 대신에 이 엘리트 스큐브 자체도요, 해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해법만 하더라도 4-5가지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 큐브에서 해법이 다양하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했죠. 저도 굉장히 자주 즐겨요. 그래서 마스터스 큐브 같은 경우도 결코 난이도가 쉽진 않지만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얘도 반복 작업이 있지만 얘는 조각들 자체가 여러 가지고 배치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셋오버도 여러 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좀 퍼즐 푸는 느낌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또 공식마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스터스 큐브 정도 어느 정도 하고 나는 여기서 나는 조금 한 상급자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엘리트 큐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바로 하나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면 요거 아까 다이안 제품이에요. 얘도 4레이어가 4개입니다. 4층짜리인데요. 제가 지금 요게 큐브가 안 맞춰져 있죠? 이유가 있어요. 자, 요렇게 층이 4개입니다. 근데 확실히 회전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얘는 물론 얘도 좌우 대칭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처음에 코너 하나에 코너 3개가 기본적 스큐브랑 회전이 똑같죠. 그죠? 코너 3개가 똑같고 가운데 층이 갈려 있고 또 좌우 대칭인 반면에 얘는요. 코너 하나 돌 때 코너만 돌아요. 코너 하나만 돌아요. 이거는 지금 엣지 조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가 얘는 한 줄씩 돌죠. 얘는 2줄씩 돕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이게 아까 제가 다얀 제품 다얀의 마스터스 큐브가 이런 식으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딥컷이라는 게 없고, 딥컷은 한 번에 크게 도는 거거든요. 딥컷이 없고 전부 다 모든 면 이렇게 돕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해요. 굉장히 높고요. 얘랑 비슷하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 큐브랑 이 큐브랑 서로 비슷하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돌 때 코너가 3개가 같이 딸려 도는 거랑 코너가 하나씩 따로 도는 거랑은 완전 해법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점이 있고, 혹시 나는 좀 어려운 스큐브, 그러니까 코너 터닝 큐브에서 좀 어려운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큐브를 추천드려요. 이 큐브는 솔빙하는 재미는 있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돌리실 때도 보면 이게 지금 관리가 엄청 된 거거든요. 큐브가 관리가 엄청 된 거예요. 이거 참고로 이게 저 큐브, 특수 큐브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죠. 듀나메스님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관리한 제품을 갖다가 제가 그분한테 구매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뻑뻑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걸림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섞여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푸는데, 이게 파란색 면이었나?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센터캡 하나가 지금 여기, 이게 센터캡을 나중에 뽑아보시면, 센터캡에 여기가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센터가 고정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 센터캡 자체가 뽁하고 지금 여기 나사랑 만나는 이 동그란 부분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거칠게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센터캡에 아무래도 가해지는 압력이 커서 그런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맞추지 못하고 이 상태로 놔둬 있습니다. 여기 두나메스님 거라서 여기 스티커가 있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마스터스 큐브는 란난 거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더 어려운 거 상급자분께는 요 엘리트스 큐브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좌우 대칭이고 모든 면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해법적으로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굉장히 엄청 부드럽잖아요. 지금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얘는 대신에 요 다이안 제품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이제 좀 불안정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여태까지는 계속 정육면체 큐브였죠. 정육면체 큐브였는데, 이제 이렇게 12면체, 그러니까 이걸 도데카헤드런이라고 불러요. 모든 큐브에서 뭐뭐뭐 도데카헤드런이라고 붙으면 12면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면체 큐브도 코너터닝 큐브가 당연히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메가민크스 같은 경우는 12면체인데 면이 돌죠. 이렇게 코너 토닝이 되는 거죠. 참고로 12면체인데, 그러니까 도데카헤드런이 이름이 붙었다라고 했는데 코너 토닝이다. 그러면 난이도는 무조건 높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 코너 중심으로 하나 돌 때 조각이 엄청 많이 돌죠. 지금 한 면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돌아요. 한 면에만. 그럼 30개가 돈다는 소리잖아요. 하나 회전할 때마다. 회전 하나 할 때 조각이 이렇게 많이 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바우히니아 도데카헤드런 1이고요. 얘는 바우히니아 도데카헤드런 2입니다. 2. 참고로 거의 비슷하죠. 지금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딱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코너가 없어요. 약간 렉스 큐브처럼 코너 조각이 없어요. 코너 조각이 없다는 거는 굉장하게 난이도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얘는 다 똑같아요. 엣지 있고 꽃잎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꽃잎이고 센터 있고, 그런데 코너가 있어요. 코너 조각 하나 존재 때문에 난이도는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참고로 요거는요, 지금 이제 펜타그램이란 큐브예요. 그러니까 발매 순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얘가 제일 나중에 나온 겁니다. 얘가 제일 나중에 나온 거고, 저는 참고로 이 큐브들 중에서 얘를 제일 먼저 있었는데, 얘도 이렇게 코너 터닝 큐브예요. 구조적으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랑 더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 이게 가운데가 코너라고 보실 때 코너 조각들이 이게 존재를 하고, 가운데가 얘는 꽃 모양처럼 된 별처럼 돼 있잖아요. 얘랑 얘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대신에 얘는 뭐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요 엣지가 없죠. 엣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랑 이 바우히니아 도데카 2 이 큐브가 정확히 얘랑 얘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만약에 이
도데카헤드런류, 그러니까 이게 최고봉입니다. 최상급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너 터닝에서는 내가 제일 어려운 최상급자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제 여러 개 못 사신다, 이게 가격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바우니아 도데카헤드런 2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하면은요, 얘네 둘은 쉬워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만 할 수 있으면 얘 풀기가 좀 어렵고, 얘만 할 수 있어도 얘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낮고 얘가 중간, 얘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타그램은 참고로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큐브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섞여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여기 조각 하나 분질러져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펜타그램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이게 돌리는데 엄청 빡빡해요, 얘가. 이것도요, 제가 이제 듀나메스님께 지금 부탁드려가지고, 듀나메스님이 굉장히 지금 많이 관리를 해주신 큐브를 제가 구매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림이 많고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데카헤드런류를 내가 해보고 싶다, 좀 진짜 어려운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2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제 혹시라도 도데카헤드런처럼 이 해보고는 싶은데, 이건 기본적으로 솔빙 시간이 최소 3, 4시간은 걸립니다. 제가 제일 빨리 했을 때가 2시간 정도 내외거든요. 정말 빨리 했을 때가. 그리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너 조각이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그래도 어려운 걸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1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큐브 같은 경우도 최상급자용,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우니아 도데카헤드런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코너 터닝이죠. 큐브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스큐브랑 구조가 똑같아요. 기본 스큐브랑 이렇게 그러니까 스큐브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모를 거 볼 때는. 그런데 얘는 뭔가 조각이 또 엄청 뭔가 금이 많이 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얘는 엣지 터닝 큐브들을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엣지 터닝 큐브와 그 다음에 이 코너 터닝이 하이브리드래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종류가 합쳐져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요, 엣지 터닝과 코너 터닝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난이도는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처음에 이 큐브 한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양 변환 푸는데 정말 큐브를 부시고 싶을 정도로 제가 처음에 너무 무식하게 섞어갖고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모양 변환 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엣지 조각들 맞추는 거. 이 엣지 조각이 페어링, 또 4개, 엘리트 스큐브처럼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 페어링 시키는 것도 엄청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얘네 이 꽃잎과 이 센터 조각들이 나중에 보면 중간중간에 막 툭툭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다듬는 것도 어렵고 난이도가 엄청납니다. 대신에 재미는 보장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얘도 해법이 최소 3, 4가지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해법적으로도 다양하고, 제가 큐브 중에서는 제가 지금 가진 모든 큐브들 중에서 이제 제가 직접 튜닝한 큐브를 제외한다면 솔직히 재미로서는 얘가 1번이에요. 그만큼 재미있는 큐브고요. 대신에 난이도는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스 큐브 정도 할 수 있다? 택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할 수가 없고요. 엘리트 큐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커비콥터 3다든가, 그래서 엣지 터닝과 코너 터닝에서 양쪽에 어느 정도 내가 큐브 이제 움직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진짜 어려운 큐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큐브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큐브라고 할 수 있어요. 응용 특수 큐브. 얘는 스큐브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기본적으로. 그죠? 완전히 얘가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들이 조각이 뭔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큐브는 제가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풀어봤습니다. 다른 거 하느라고 안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회전면에서 만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조각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스큐브 믹스업이라고 불리고, 얘가 버전이 1, 2, 3가 있어요. 1, 2, 3가 있는데, 1은 이게 통이고, 2는 이게 2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3는 3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당연히 얘가 제일 높겠죠. 라고 해서 3개 다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샀는데, 이건 제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해법 영상 만들기 전에 직접 한번 해보면서, 그 다음에 그 자세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그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큐브도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고, 얘는 컨테이너라는 큐브예요. 컨테이너라는 큐브인데,
사실 별 생각 없이 원래 다른 큐브 사다가 그 금액이 좀 애매해가지고 뭐 싼 거 뭐 있을까 하다가 이게 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큐브를. 이게 얘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얘랑 똑같은 큐브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333과 피셔 큐브 차이예요. 얘가 333 이런 느낌이면 얘는 피셔 큐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 큐브 해법 영상 찍을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내가 뭐 코너 터닝 큐브 같은 거 하는데 약간 특수 큐브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당연히 이 회전면이 이게 참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지금 어떻게 회전하시는지, 그리고 막 지금 구분도 안 가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코너 조각과 그 다음에 센터 조각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면서 만약에 이제 이 큐브의 특징을 아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푸는데 뭐 길어야 한 5분 내외 라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결국 쉽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큐브라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코너 토닝 큐브들은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코너 토닝 큐브가 당연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제가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옥타헤드런이라고 해서 8면체로 된 그런 큐브들 중에 코너 토닝 큐브들도 있고 뭐 다양한 특수 큐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맨날 페이스 터닝 큐브만 하시다 보면은 페이스 터닝 큐브도 물론 재미있고 응용도 많이 있지만 좀 질리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큐브들을 즐기시면 그만큼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릴 봤고, 그런 다양한 이런 큐브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이런 큐브들을 계속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큐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 큐브, 간단하게 말하면 이 큐브, 이 컨테이너 큐브, 이 큐브 하면서 정말 이 큐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평소에는 이 센터가 단면이고 방향성이라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큐브라는 건 저는 공식 하나로 너무 쉽게 그냥 쓱쓱쓱, 그래서 처음에 딱 하고 익힌 다음에는 그냥 이 다른 큐브들, 이런 큐브들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너 조각의 움직임을 뭐 익히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큐브를 하면서 얘는 센터 조각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센터 조각의 방향성을 갖게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이 큐브에 보이지 않는 특징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또 이 큐브를 또 새롭게 푸는 또 방법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큐브들을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브의 지식, 그 다음에 큐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재미, 이런 것들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좀 많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큐브들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도 하시고요. 또 제가 없는 큐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큐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